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주요 기관 투자가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이 지난 3분기 석 달 사이 220억 달러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며 평가이익이 늘었고 기관들의 순투자도 확대된 영향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 얼라인 파트너스는 공개 매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날 ISS의 반대 권고를 환영하며 두산바켓 지분의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하이브가 오후에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뉴진스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바이오 대어로 주목받았던 차세대 항암제 개발 기업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기관 투자자가 대상 수요 예측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알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휴장했고요. 전일 유럽 증시는 우리 독일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계획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2%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좀 흐름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 단타로 수익 봐야겠죠. 단타 고수이신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영석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수도 흐름 안 좋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해왔지만 코로나 때는 그래도 증시가 빠지더라도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 백신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좀 명확한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었고 나름대로 소액 비중 베팅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물량을 덜어내고 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이 섹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섹터 재건이라든지 드론, 로봇 이런 거 아니면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규 상장하는 스펙주들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하락 추세 안에 우리나라 증시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추세 저항선 막히고요.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이게 반등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반등하려면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해야 되는데 어제는 제가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려면 우리가 기존에 엔비디아 이슈 많이 봤습니다. 엔비디아, HBM 이런 이슈 나오면 SK하이닉스, 삼성은 조금 빠지더라도 SK하이닉스 반등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칩스법 폐기를 검토하겠다라는 어떤 이슈가 나오자마자 우려 섞인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 바닥 구간에서 올렸던 수급 주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냐 이거죠. 보조금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확실히 안 좋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어떤 HBM 경쟁력 의문, 또 외국인 매도세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 대표하는 업종이 기간 산업이죠. 반도체, 완성차 산업, 자동차
이런 쪽인데 이게 다 빠지고 있으니까 2차 전지도 빠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 제가 아까 쭉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많이 담고 있고 외국인은 쭉쭉쭉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 개인 투자자 역시나 팔고 있고 기관이 그나마 한 달 기준으로 좀 담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 속에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하락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은 저희 방송 꾸준히 잘 봐주시고 단기 투자 전략을 습득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짚어봤는데요. 시장 상황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신규 상장 스펙주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팔아치우고 있고요. 하락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단기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오늘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석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예,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AI 서비스 재평가 가능성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1등은 역시나 뭐 부동의 1위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오늘은 흐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단기 투자 전문가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기 때문에 제가 이거 분석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온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사주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 참여자들은 자사주 관련된 이슈를 호재 이슈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이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권이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까지 해야 그게 지분가치 이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까지 해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소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 구간을 찍고 나서 여기 한 57,500원, 6만 원 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다시 증시가 출렁거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수급이죠. 그럼 삼성전자를 누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 결국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4조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살짝 반등할 수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외국인이 왜 팔고 있느냐? 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담아주면 안 되냐 이런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이슈를 일단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나라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해갈 것인가. 보조금을 왜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자가 우선이고요. 미국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그다음에 HBM, 결국 AI 시장이 기회화됨에 따라 HBM은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HBM이 지금 HBM3가 SK하이닉스에 완전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는 HBM4에 4월에 걸겠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HBM3도 경쟁력이 밀렸는데 거기서도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저점인 11월 14일 49,900원 이탈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매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트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타 종목은 아닌데요. 6위에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여기 보이십니다.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너무 차트가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보시면 지금 상승이 쭉 나왔다가 하락한 종목이죠. 이거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주가가 쭉 올랐다가 쭉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다만 주가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실린 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 찔끔 오른다고 해서
앞서서 막 7만 원, 8만 원, 9만 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매도할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5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길게 보지는 않더라도 데이 트레이딩, 단기 스윙,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한일단조. 자, 한일단조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종목입니다. 한일단조가 오르는 배경은 당연히 방산 관련주니까 국제적인 어떤 정세,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격화될수록 오르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일단조가 지금 주가가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11% 정도 올랐는데 보통 방산주, 품절주, 신규 상장주,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해치 개념으로 시장이 빠질 때 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런 거는 박스권을 돌파할 때 한 3,500원이고요. 3,5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 하나 있고요. 아니면 2,700원 라인까지 빠졌을 때 눌림 매매 하는 방향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담는 거는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위에는 전업 투자자분들, 이 성향에 맞게 기법을 유동적으로 달리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볼만한 종목이 조금 있는데요. RF 시스템즈도 보겠습니다. RF 시스템즈 보시면 신규 상장했다가 쭉 빠지고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쭉 빠지다가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다음 날 월요일이겠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옵니다. 관심 종목에 RF 시스템주 추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이언 디바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RF 시스템즈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지다가 반등했습니다. 근데 여기 형태 보시면 상한가가 나왔죠. 신규 상장이 주가가 오르다가 쭉 빠지고 반등하면 다음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RF 시스템즈처럼 월요일에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이언 디바이스 관심 종목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11위네요. 인기가 많습니다. 네이버 보시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분명 2달 전만 하더라도 15만 원대였는데 고공행진 중입니다. 20만 원을 지금 돌파하고 종가까지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수급적 요인이 무엇이냐? 결국 외국인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릴 때 빠지는 이유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외국인 엄청 많이 담고 있습니다. 8,400억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네이버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5일선 타고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 자, 12등에 랭크되어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주이죠. 오늘 드론 관련 대장주는 휴니드가 올랐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또 최근에 그 전쟁 관련해서 드론 이슈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자체는 너무 괜찮죠. 전고점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추세 상승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전고 라인 돌파할 때 짧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스트소프트 이건 제가 나중에 1타 종목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제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있는 종목을 한 5개, 6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투자를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무조건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결국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야 다음날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에는 제가 급등주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그 급등주 분석 영상을 올려간 걸 토대로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짧게 공략 가능할 만한 시가 공략주,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이 장과 다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단타 공략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았던 실시간 인기 검색 종목 순위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또 종목들에 대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투자 전략 단타로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8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SOS랩과 또 DS-단서 어제 방송에서 짚어주셨고요. 오늘 크게 상승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DS-단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대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SOS랩부터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SOS랩 4%대 상승 구간이 나와줬는데요. 홀딩해도 좋을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여유롭게 홀딩하면서 수익을 확대하는 시기가 아니라 수익 줄 때 바로 빠져나오는 기법을 적용하셔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장세를 이겨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SOS랩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종가가 9,370원입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하면 4%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그래서 전략을 좀 세워드리려고 종목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차트 보시면 음봉 자리가 되게 괜찮습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는데 양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고 우리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전략을 세우실 때 이 5일선을 기점으로 가격이 9,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종가는 9,370원이죠. 9,370원인데 9,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뭐 수익 챙기시고 제가 좀 이따 1타 종목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시 계속 수익화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 못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DS-단석 볼게요.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방송 보고 DS-단석 매수하신 분들은 한 14% 정도 단 1거래일 만에 수익이 나오셨을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 DS-단석은 혹시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지금 전고점 라인 돌파해 놨죠. 유성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 전고 라인을 돌파했다는 것은 우리가 캔들로 봤을 때 추세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산병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DS-단석이 지금 수주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외국인도 한 달 기준으로 담고 있고 거래 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픽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SOS랩, DS-단석 둘 다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홀딩 하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SOS랩 현재 9,000원 5일선 부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DS-단석 적산병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아주 IB 투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7% 넘는 큰 상승률 보여주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아주 IB 투자 어떤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예, 시장과 상관없이 상승하는 종목이자 다음 주 월요일 공략했을 때 빠르게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망의 첫 번째 종목, 아주 IB 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거래 대금이 최근에 많이 실리고 있고요. 점상까지 갈 만큼 힘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진 못했습니다만 수직으로 왔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아직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좀 눌리고 나서 횡보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캔들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승하던 종목이 빠지고 횡보하다가 기준이 되는 기준봉이 나왔다.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 팽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팽형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추세 상승의 신호로 볼 만합니다. 더군다나 거래 대금까지 많이 실렸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IB 투자는 대신 여러분들이 요거는 단기 스윙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루에 3개를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요. 다 3개 다 매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5%, 5%, 3개 다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하나 집중 투자하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누구나 다 가능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딱 중심점,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횡보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IB 투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IB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기준봉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접근 가능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스트 소프트 볼 텐데요. 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이스트 소프트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엄청 많이 빠지고 있죠. 시청자님들. 엄청 많이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인 이스트 소프트는 시장과 반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닥 차트입니다. 바닥에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더 빠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I 관련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 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 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종목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단기 투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빠졌다가 급하게 확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YG 플러스, 그다음에 샤페론, 이스트 소프트가 다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때가 좀 걸리긴 합니다. 이때가 5월 달인데 거래 대금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가격은 27,5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이 매물대가 27,5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5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27,5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긴커녕 쭉쭉쭉 빠져서 11,100원, 11,000원까지 갑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묻어놨다가 보는데 내 평단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 그러면 팔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신규 매수, 이분들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지만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짧게 보지 마시고요. 단기 스윙 관점에서 2, 3거래 정도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전략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찍어 누를 때마다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단기 스윙 관점으로 2, 3거래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월요일장 시가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컴투스 보겠습니다. 6%대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우리 내일장 전략도 세워볼 텐데요. 자, 영석쌤, 우리 컴투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예, 컴투스 역시도 지금 시장과는 반대로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컴투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하나 있는데요. 차트 자체가 너무 정석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 정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배웠던 기법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추세 매매 기법. 추세 매매 기법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배웠습니다. 자, 추세 매매 기법은 저점, 저점, 저점 쭉 선을 이으면 이게 추세의 지지 라인이라고 했고요. 고점, 고점을 연결해주면 이게 추세의 저항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추세의 지지 저항 안에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제가 상승 추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추세의 저항 라인이 49,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라인은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짧게 보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 눌렸을 때 46,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 짧게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올라간다면 우리가 소액이지만 바로 팔고 나오는 전략 하나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샀는데 주가가 지금 시장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눌릴 가능성도 염두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눌리면 우리는 처음에 많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고요. 분할 매수하면 지지라인은 한 46,000원, 45,000원, 45,000원 정도 되니까 45,000원까지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내일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3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단타 투자 전략 우리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5일선 매매. 여기 5일선 매매를 제가 좀 말씀드릴 때마다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짧게 승부 보고 나올 수 있는 기법이고요. 다른컨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법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정말 제가 대중적인 기법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또 쉽게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5일선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일선 매매인데 딱 그냥 들어봤을 때는 하여튼 뭐 5일선 가지고 뭘 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캐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일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내용 습득이 좀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가 무엇입니까? 종가. 우리가 시가, 종가.
저가, 고가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저는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좀 말씀드릴게요. 뒤에는 어려우니까요. 요거 일단 잡아드리자면 시가는 말 그대로 딱 우리가 장 시작했을 때 시작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장 종료되었을 때 가격 3시 30분에 형성되는 가격을 종가라고 하죠. 요거는 말 그대로 고가, 꼭대기, 그날 고가가 얼마냐. 저가는 말 그대로 바닥 구간, 저가 고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은 종가라는 개념입니다. 왜? 이동평균선을 이제 우리가 수치화할 때 선을 표현할 때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이해가 안 가셔도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5일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5일 동안 평균 낸 종가를 가지고 평균 낸 값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시험을 보는데 월요일은 50점, 화요일은 60점, 점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수요일은 80점, 목요일은 85점, 금요일은 90점. 매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평균 내면 이번 주 쪽지 시험 평균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선으로 나타낸 게 5일선입니다. 10일선은 말 그대로 10일 동안 평균의 값이고요. 20일은 20일, 주말 휴일 빼면 한 달이잖아요. 1주, 2주, 한 달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좀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가셔가지고요. 요거를 종가 단순 50, 20, 60, 1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일선, 10일선, 21선, 61선, 121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5일선 매매 기법이니까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쭉쭉 내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5일선만 남겨놓겠습니다. 쭉쭉쭉 빼면 여기 보이시는 게 5일선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님 저는 5일선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차트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HTS, MTS 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하나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50%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선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니까 이 선만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개념들이 좀 나오는데 첫 번째, 일본 기준으로 평균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제가 거래 대금을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500억 정도는 들어와야 500억 정도 들어와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딱 잡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정말 봤는데 5일선 위고 탁 올라가는데 거래 대금이 막 10억, 2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 못하죠.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전문가님 이게 봤는데 450억이 나왔습니다. 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0억이면 이게 차트 괜찮은데 매매 못하나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량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한 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러니까 편하시라고 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490억이면 우리가 매매 못하나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적당히 꾸준히, 여기서 핵심은요. 500억이 아니라요.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꾸준히 들어오는지 요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요거는 필수고요. 요건 필수고 요건 선택상. 대신 요게 오케이 되면 요게 만약에 조건에 부합하면 확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겁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은 우리 시청자님들 아실 거고요. 매물대 소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전자로 가겠습니다. 차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가 7월 달 보면은 88,800원. 너무 좋았는데요. 이때 딱 찍고 나서 지금 54,200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매수한 사람들 다 물려 있는 거죠. 6만 전자에 물린 사람, 7만 전자에 물린 사람, 8만 전자에 물린 사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5일선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매매하려고 하는데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는 종목을 선택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 주가가 쭉 올라가 있는 종목.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 다시 보시면 이런 차트가 아니라 어떤 차트가 있을까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게 신고가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게 대한항공, 박림, 드래곤플레이, 지역난방공사 이런 거 골라야 된다는 거죠.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꼭대기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5일선 매매 가능해요. 요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개념은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제가 5일선을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하니까 5일선이 쭉쭉 올라가겠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어떻게 해요? 돌파. 이게 핵심이죠. 장대 양봉이 돌파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할 수 있다. 전문가님 뭐 진짜 별거 없네요. 그냥 거래대금 꾸준히 들어오는 것만 보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만 나오면 매수하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너무 간단한 걸 제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손실만 봤을까요? 원칙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높은 구간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좀 거부감이 들죠. 아, 너무 높은데 이건 내가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매수했다 하더라도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확률이 100%가 아닌데 계속 물려있으면 우리가 기회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손절을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종가에 진입하시거나 다음날 시가에 진입한다. 그리고 패턴은 이런 게 있다 적어놨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있죠. 5일선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거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로 가겠습니다. 쭉쭉 가서. 자, 일단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딱 지역난방공사 제가 아까 설정해 놨는데 이거 어디서 매매할 수 있을까요? 5일선이 있으면 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죠. 52주 신고가 매물대 소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를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거래 대금을 봐야죠. 거래 대금을 봤는데 20억, 18억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패스할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래 대금. 원칙을 지켜야 수익이 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패스.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보기로 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이때죠.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오냐? 자, 1,700억, 260억, 2,600억.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600억. 거래 대금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엄청 많이 터지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고요. 매물대 소화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수익이 빵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기법입니다. 그냥 신고가 경시 매물대 소화 5일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것도 볼게요. 보시면 쭉쭉 가다가 이때죠. 우리가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때입니다. 이때. 거래 대금 보시면 자, 거래 대금이 1,000억 가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5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음봉이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전문가님 바로 올라야 되는데 이게 왜 음봉이 나오죠? 아, 그래서 아까 여기에 밑에 보면 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양 패턴. 그게 무슨 패턴이냐면 자, 양봉 나오고 음봉으로 개인 투자자 물량 털어낸 다음에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샀으면 다음날 물려 있겠죠. 대신 괜찮아요?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보시면 여기 5일선 이탈했습니까? 이탈하지 않았죠. 홀딩입니다.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거 좀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에브리봇. 제가 가지고 온 차트는 다 보고 마칠게요. 에브리봇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자, 거래 대금이 이때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장대 양봉이 5일선 돌파하면서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적산병이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밑에 적산병 양음량 패턴 적어놨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5일선 돌파하니까 우리가 매수하면 다음날 올라간다 이겁니다. 손실은 어떻게 할까요? 손절은 5일선 이탈할 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마이너스 1, 2% 아니고요. 5일선 이탈할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5일선 설정하시고요.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거래대금 실리고 장대 양봉.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 5일선 돌파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신고가 경신하고 거래대금 실리고 다음날 장대 양봉, 적산병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5일선 기법이라는 거 한번 배워봤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이동평균선, 5일선만 설정해 두시고요. 그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릴지 나오는지, 그리고 신고가 경신, 매물대 소화는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률이 높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아침 8시 30분 단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녁 8시에 제가 급등주 분석 영상까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 토대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 짧게 공략할 만한 단타 시가 공략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5일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일선 돌파, 장대 양봉 출현하면 그날 종가나 다음날 시가에 진입해 수익 볼 수 있는 전략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단타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2교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비상교육 보겠습니다. 6,000원의 매수 비중은 5% 들어가 있는데요. 자, 오늘 종가가 14%나 하락하면서 4,600원대 마감을 했습니다. 좀 크게 빠졌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비상교육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락했는데 6,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빠지는데 이 패턴이 대표적으로 하락 추세로 갈 때 패턴입니다. 장대 양봉 주면서 올라갈 것처럼 페이크 주고 장대 음봉. 그러면 추세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중요한 120 라인, 5,000원 라인을 이탈했으니까 요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들고 계시니까 상담을 주신 거겠죠. 제가 손절 라인을 4,5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4,500원 이탈한다면 주가가 완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니까 4,5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주시고요. 올라온다면 6,000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6,000원 온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본전에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상교육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4,500원 손절 라인, 6,000원 매수가 부근에 정리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비트나인 볼 텐데요. 3,500원 매수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3,135원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매수가 부근이긴 한데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비트나인이 3,500원에 매수하셨네요. 지금 종가가 3,135원인데요. 자리 보시면은 아직 추세 상승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트나인, 지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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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가 시청자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라인입니다. 여기서 빠진다면 엄청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딛고 일어선다면 전고점 라인 돌파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요.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손절 라인은 2,800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8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4,000원, 그러니까 전고점이 3,995원이잖아요. 4,000원 올 때 절반 정도 익절하시고 그 후에 다시 상담 주시면 제가 나머지 물량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딛고 일어서면 전고점까지도 가능한 종목인데요. 2,800원 손절 라인 4,000원 절반 정도 청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SG 보겠습니다. 2,8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2,995원, 7%대 하락 흐름 가져갔는데요. 자,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SG는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라인, 딱 추세 지지라인에 SG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면 장기 평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제가 이거를 좀 널널하게 잡아드릴게요. 장기 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던 종목이니까 한 2,500원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2,500원 정도 잡으세요. 2,500원 라인 이탈한다면 정리하시면 되고요. 올라온다면 뭐 전고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한 3,700원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G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2,500원, 3,700원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 갤럭시 SM 볼 텐데요. 2,500원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SM 오늘 종가가 2,180원, 4%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매수가 부근까지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지금 박스의 지지라인입니다. 박스의 지지라인에 갤럭시 SM이 있는데요. 주가가 우리 시청자 매수가가 2,500원이시면 박스권의 한 중단 라인까지 됩니다. 선택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단 라인 오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느냐 아니면 3,000원 라인까지 기다리느냐 여기 있는데 뭐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손절 라인 제가 좀 빠르게 잡아드리자면요. 여기가 박스의 지지 라인입니다. 주가가 지금 2,180원이고요. 2,000원이 박스의 지지 라인입니다. 만약 2,000원 라인 이탈한다면 뭐 아시겠지만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2,00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고요. 올라온다면 3,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3,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500원 손절 라인 목표가 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 방법 온라인 오전 8시 3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단타 리뷰 종목으로 SOS랩 DS 단석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1타 기법으로 5일선 매매 기법 배웠습니다.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아주 IB 투자, 이스트소프트, 컴투스 짚어봤습니다. 네, 제가 진행하는 단타 1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